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호미실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되죠. 맛이 있다 없다 성격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요소 느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들이 아니죠. 약수의 모임, 니은이 정답이 돼가는 집합의 뭐 정의와 관련된 내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참것이 또 명확한 것이 명제죠. 1번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명확치가 않죠. 그럼 명제가 아닌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실수 맞고요. 순환소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이제 무리수 이렇게 되니까 이건 거짓이다. 이것도 거짓이다. 이렇게 부산광식은 소일 수도다 거짓이다. 이렇게 참거짓이 명확한 것들은 이제 명제가 되겠고 참거짓을 좀 정해갈 수 없는 1번이 명제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칸이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1인 고누판이 A지점에 있던 말이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이동했다는 얘기인가요? B지점에 도착했습니다. A 있던 좌표가 0,1이다. 아이고 0,1이라고 좀 가르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동을 했다. 오른쪽으로 3칸이면 X좌표가 3만큼 들어가니까 3이 되겠고 위쪽으로 2칸 그러면 1에다가 또 더하기 2해서 3입니다 라고 해서 B점의 좌표를 좀 마크하면 되겠습니다. 뭐 A, B라고 했는데요. 3 더하기 3에서 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고누판을 좀 예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좌표에 대한 개념들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A 집합은 대표원소가 x인데요. x라는 것은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그런 정수가 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집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 집합에 이거 좀 원소의 개수를 지금 의미하는 기호죠. 또 원소의 개수다라고 또 좀 써있네요.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 당연히 3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래 있죠.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조건제시법에 대한 표현들 익혀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인데 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니다라는 표현이 힘드니까요. 이때는 뭐 대우를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죠. not Q이면 not P 이런 형태의 좀 식을 보게 되면 x-a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면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는 이꼴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참이 된다는 얘기는 뭐 그러면 a라는 근 자체가 이쪽 식이든지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진리집합 뺐을 때 이쪽 집합이 더 오른쪽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런 식을 좀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a가 될 수 있는 값에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근과계 들관계에서 두 근에 곱해서 5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우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의 첨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x1, x,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접선의 방식이 공식이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2분의 5 x, 2분의 5 y는 2분의 2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약분하고 또 약분하게 되니까 x 플러스 y는 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이때 이제 y절편 구해가니까 y는 5입니다라고 역시 또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원의 첨에서의 접선의 방식 공식으로 딱 나와 있는 이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집합 A는 1, 2, 3, 4, 5, 6, 7, 5, 7이 없네. 1, 2, 3, 4, 5, 6, 8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5, 6, 7, 8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가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소란 얘기는 뭐 이렇게 뭐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5, 6, 7, 8이라는 인수 근데 뭐 7은 어차피 없으니까 5, 6, 8이라는 인수 이런 걸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1, 2, 3, 4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니까 2의 대제곱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1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소라는 뜻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들어가니까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면 풀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만나지 않으려면 반지름보다 좀 크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3을 곱하기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원의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0 해주겠고 3k의 절대값 해준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3k 값이 10보다 크다. 자연수니까 뭐 양수적이니까요. 절대값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분의 10보다 k 값이 커야 되는데 이게 3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큰 자연수를 구하려면 자연수 중에서 최소를 구해가면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이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가 참이다 라고 되는데요. p면 q가 참일 조건은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속 포함되는 거죠. 이제 영역 표시를 좀 해보면 1, 11 이렇게 돼서 p가 되어 있는데 q란 부분들은 이렇게 a-3에서 좀 더 크다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3은 1보다 이게 좀 구멍이 뽕 뚫어져 있으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작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은 뭐 4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정수의 제곱값 4보다 작은 제일 큰 정수는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축과 Y축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이 직선에도 접합니다. 원의 반지름 둘, 원이 좀 두 개인가 보죠. 반지름 합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 이렇게 주어져 있겠고 X축과 Y축에 접하면 중심 좌표가 이제 뭐 A,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도 A가 이렇게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뭐 직선 이렇게 그어져서 직선에도 접한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도 반지름 A하고 같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원은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원도 있고 큼지막한 원도 또 하나가 더 있을 거니까 두 개가 좀 나오나 봅니다. 직선 방정식 x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 구해간 것이 a가 돼야 되니까 3제곱 4제곱해서 5분의 AA 대비수가 7a 마이너스 12 절대값 씌운 부분들이 a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7a 마이너스 12는 5에 이렇게 처리돼서 절대값 부분들이니까요. 한 번은 양으로 풀려서 7a 마이너스 12는 이퀄 5에 이런 부분 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2a는 12에서 a 값은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또 한 번은 7a-12는 이꼴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12a는 이꼴 12 해서 a 값은 또 1입니다라고 a 값을 또 하나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반지름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6하고 1 더하기 해서 정답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값 풀어갈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는 부분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 참고하면 되겠고 x축과 y축을 모두 접할 때는 중심좌표 a, a 반지름 a 이것도 사분면 신경 써야 됩니다. 사분면에 따라서 또 부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 44명 중에서 공포영화 관람한 학생, 그 다음 공상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관람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물어봤는데, 요게 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려면, 아이고 뭐 A 합 B가 뭐 전체가 되면 되죠. 28명, 23명 빼기 X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전체 44명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X를 구하게 되면 28 더하기 23 빼기 4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40을 빼주겠고 4 빼면 뭐 결과는 뭐 7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해서 7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교집합이 이제 적다라는 얘기는 이제 합집합이 이제 커지는데 가장 커지면 이제 44명이 되겠다. 이런 좀 상황 이해를 하면 가볍게 처리 되겠습니다. 원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대칭 이동해야 되나? 원 부분은 원은 이제 뭐 대칭 이동할 때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좀 처리하는 거 좋으니까요. 뭐 정리를 좀 하게 되면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처리될 텐데 중심 좌표가 4,1입니다를 좀 열심히 구해놓고요. 이걸 이제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x, y가 바뀌니까 1,4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C2라고 하겠고
PQ가 C1, C2에 있다. 원 위에 이제 가까운 뭐 PQ, P1 뭐 PQ가 좀 있죠. 존재하는 거죠. 이제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거 원과 원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풀이 원리가 뭐 중심 연결이죠. 중심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라. 중심 연결하고 최대가 되려면 이제 거기다 반지름을 양쪽에 좀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 사이 거리가 하면 3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3루트 2가 되겠고요. 이제 반지름이 1이 있었으니까 반지름 더하게 해주면 2 플러스 3루트 2 해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PQ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 나오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준형 형태로 좀 정리해야 되겠고요. y=x 대칭했을 때는 이렇게 중심의 좌표만 바뀌고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원 사이 관계는 중심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겠고, 뭐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기 한 거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홈의 실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5,1을 출발해서 강가의 한 지점 P에 물을 뜬 후 마이너스 1,3 지점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거쳐서 이렇게 좀 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 최소가 될 때는 뭐 대칭 이동 좀 나온 거죠. B점 좌표를 좀 대칭 이동으로 좌표를 놓게 되면 B 프라임 좌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3의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를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점 좌표는 이제 5, 2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직선을 쭉 그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x축하고 좀 만나는 내용이 문제의 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6분의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5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이렇게 P점이니까 y값이 0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6분의 5 x-5는 이퀄 이 양식해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x-5 이렇게 처리해준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x는 5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셨죠? 그러면 5분의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가요? 25에서 빼니까 25에서 10 빼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Q에서 P를 좀 빼달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정답 8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X절편을 좀 찾아간다. Y에다가 이제 0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X절편을 찾아간다. 요런 거. 일단은 뭐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가는 것이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방법이다. 요 사실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5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나타내 주겠습니다. 다음에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집합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배수 집합 형태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죠. A 2의 배수하고 교집합 4의 배수해서 정리해서 교집 공통 부분들은 이제 최소 공배수 형태를 되면 되니까 6의 배수 2 집합 2 배수 4의 배수 해주면 4의 배수 집합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게 되려면 일단 6의 배수 2 집합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6, 8, 48 이렇게 되면 8개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 2 집합을 하게 되면 4일은 4에다가 4, 2, 8 이렇게 처리니까 12개가 되겠고 그러면 4하고 6하고 최소 공배수가 되면 이제 12배수가 되죠. 12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건 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의 개수 여기 합 A 4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8에다가 그 다음에 12를 더하기 해서 빼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16입니다라고 계산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수의 집합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합집합 특히 뭐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뭐 50이하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나오는 원소들이 어떤 이제 규칙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배를 해가지고 구해놓고 좀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 아이디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방정식 fxy는 0, gxy는 0이 나타낸 도형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표현들이 뭐 g, x, y 부분들을 이제 f, x, y로 표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도형을 어떻게 이용해서 gx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양을 좀 대칭 이동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f, x, y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x축 대칭 이동해서 y보 바뀐 형태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좀 이제 싹 만들어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가면 될까요? y로는 한 칸 내려가야 되겠고 x로 또 좀 몇 칸 이동해야 되죠. 앞에 부분들 보게 되면 뒷부분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x로 4칸 평행 이동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y로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형태로 해서 표시해 가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되나요? 여기 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되니까 4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y보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부월점은 약간 이게 x축으로 4만큼 이동할 때 이제 마이너스 4 이런 때 써가는 거 이런 부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도형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주어져 있습니다. P는 좀 뭐죠? 그러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내용인가요? Q 부분들 요거는 또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식 정리되는가요? y-2b의 제곱 하나가 또 남죠. b 제곱해서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면 0, 0 이렇게 쳐야 되는데 a하고 2b가 좀 같습니다라는 부분들하고 b 값이 0입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0, 0, 0,0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R집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곱셈공식인가요? A-B의 세제곱? 그럼 뭐 결국은 제곱 형태에서 뭐 인수분해 해주면 이런 건 뭐 그냥 A하고 B하고 같습니다라고 해주면 되죠. 아이고 이렇게 좀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집합이 제일 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R집합이 그 다음에 Q집합이 제일 작은 집합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이고 R 이렇게 처리되면 P하고 R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R집합이 되는데 R집합은 Q집합하고 비교해주면 이쪽이 더 큰 집합이죠. 큰 집합이 됐으니까 필요 조건에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을 많이 썼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R하고 Q를 비교해주면 R집합이 더 큰 거니까 필요 조건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R하고 P가 더 큰 거니까요. 이게 작은 집합이 되니까 충분 조건이다 역시 맞는 이론. 그러면 정답은 뭐 니은 디귿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질문 던지면 일단은 뭐 집합의 포함 관계 일단 뭐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밝혀내겠고 이게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풀어야 될 것은 주어 자체가 좀 작은 집합입니까? 그러면 충분 조건, 주어 자체가 큰 집합이다. 그러면 필요 조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자인수 집합이 되겠고요. A 집합은 범위 표시해둔데 뭐 인수분해해주면 x-2, x-5, x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범위 표시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B 집합 문자가 좀 돼 있는 미지수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인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A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 아니고요. B 집합 이곳에서 원소가 있도록 나오면 되겠습니다. 나를 좀 해석할 때는 이것은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A의 여집합은 이게 좀 작다 형태가 되니까 아이고 그럼 이제 B 집합은 포함된다. A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뭐 원소가 3하고 4가 되는 건가요? 4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되면서 또 자연수 집합을 했으니까 3, 4 이런 형태로 해서 B 집합을 좀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B 집합은 3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B가 그러면 이제 또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B 집합은 원소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 뭐 자연수를 감안해서 나타내 준다면 x-4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런 형태로 해서 전개되는 그런 모양이니까요. 이때 이제 a, b 합하면 24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cer게 좀 자연수란 조건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하면 되겠고 나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할 때 요렇게 좀 여집합을 이용해서 반대 형태로 즉 뭐 개념적으로 뭐 대우 형태의 개념이죠. 여집합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해 가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뜻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 ABCD 중에서 어떤 사건의 범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네 명 중에서 이거 세 명은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이러니까요. 말한 근거를 통해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죠. ABCD 누가 과연 범인인가? 물론 이제 참말을 한 사람들을 좀 이제 A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를 해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가 참말을 했다면 B가 범인입니다라고 좀 얘기가 되어 있고요. D는 범인이다 그랬는데 D는 거짓말이니까 범인이 아니겠죠.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범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 범인이 벌써 둘 나왔으니까 이거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엔 B가 참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범인은 A가 이제 B는 범인입니다 했는데 범인은 안 되면 안 되겠고 범인은 D입니다. D가 좀 범인. 근데 나는 또 범인이 아닙니다. 또 범인 돼야 되죠. 아 이거 요 C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B도 또 아닌 그런 내용. 어이구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죠? C가 참말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B는 범인입니다. A 한 말 거짓말. D는 범인입니다. 아니니까 거짓말.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이 아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A가 참 이렇게 범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니까 B가 또 참말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좀 답을 이렇게 표시하기 전에 이거 D를 좀 먼저 했어요. 이것도 좀 원래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D가 좀 참말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D를 먼저 볼까요? B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참말했으니까 B 거짓말쟁이 맞죠? 맞습니다. 이제 그럼 하면 되겠죠. B는 범인입니다. 범인이 되면 안 되겠고 D는 어떻게 됐습니까? 범인은 D입니다. 안 되겠고요. C가 뭐였으면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니까 범인입니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뭐 범인은 C입니다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고 참말한 사람은 좀 D가 되겠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조사를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 형태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좀 정리 안 하고 풀이를 하려면 또 이게 상당히 또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풀이한 방법들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XY가 실수일 때 주어진 명제에 있습니다.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명제를 보게 되면 뭐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렇게 영역을 푸시면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x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또는 y 값이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영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거니까 주어진 명제가 좀 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걸 말하십시오 라고 해주면 x값이 0보다 크다 또는 y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면 이렇게 되면 되죠. 이제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0이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역 형태는 주어진 명제가 포함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거짓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대우를 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 부분을 좀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이런 형태 표시하면 되겠죠. x 플러스 y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이것도 뭐 참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좀 돼 있을 때 Q이면 P다 형태로 되죠. 그다음에 이건 뭐 not Q이면 not P다. 일단 뭐 이렇게 좀 등호 자체에서 크다가 이제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리고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사실들 정확하게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답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홈해칠 곳이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여집합 합 B 해주면 13 이하의 소수 그러면 뭐 어떻게인가 소수가 2, 3, 5, 7, 11, 13 이렇게 좀 있는 건가요? 15의 양이 약수 해주면 1, 3, 5, 15 이렇게 좀 되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근데 뭐 A 여집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B 합도 하고 A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영역을 보게 되면 B도 합하고 여기 이제 A 차집합이면 요거 여기만 없는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된 이런 집합. 그다음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여기 교집합만 빼고 전부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인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좀 이제 영역 표시를 해서 좀 이렇게 표시를 해가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집합 이 두 집합을 좀 비교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A 여집합 합 B 부분들은 앞에 부분이 없는 원소들. 일단은 원소를 비교하면 3호는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 B에 있는 원소들은 2, 7, 11, 13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원소들인데 그 다음에 이쪽에만 있는 원소들은 그럼 뭘까요? 여기 공통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7, 11, 13 이렇게 좀 넣어야 되겠고요. 아랫부분을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A 차집합 B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1, 5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3, 5는 그러면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3, 5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A 차집합 B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1, 15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교집합은 뭐 그럼 끝났습니다. 교집합은 2, 7, 11, 13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처리해주면 이제 그럼 이제 3, 5라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공집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5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부분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 5 되어 있는 것은 뭐 똑같은 거니까 이것 좀 안 되겠죠? 됐습니까? 큰 틀에서 일단 영역 표시들을 정확하게 잘 해서 위쪽 집합에는 이렇게 두 집합을 비교했을 때 없는 부분들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는 좀 이렇게 A차 집합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갖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두 집합 사이에 원소들을 좀 배치하게 되면 분할이풀이 가능한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들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들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기초 다지는 그런 기회를 삼길 바라면서 험매실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